생명을 구하는 기술하면 당연히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완벽함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암 치료의 정확성을 책임지는 한 소프트웨어의 숨겨진 삶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치 줌렌즈를 쓰는 것처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주 작은 소프트웨어 하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시야를 넓혀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볼 거거든요. 자, 먼저 환자 안전을 지키는 그 핵심 기능에서 출발해서요, 이 기술이 어떻게 거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됐는지, 그리고 마침내 정부의 아주 엄격한 현실 점검을 딱 마주했을 때 어떤 운명을 맞게 됐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이게 정말 방사선 치료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오차 하나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스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도스랩이라는 소프트웨어, 대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스랩은요, 방사선 종양학 선형 가속기의 품질 보증, 우리가 흔히 QA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작업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사선 치료가 환자에게 정말 매번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이 소프트웨어가요, 방사선 기계의 품질 검사를 자동으로 쫙 돌리고요, 기계 로그 파일을 분석해서 성능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계가 안정적인지, 방사선 빔의 품질은 괜찮은지, 이런 건 기본이고요. 방사선 모양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다이옵 콜리메이터 같은 복잡한 부품까지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하죠. 심지어 규정을 잘 지켰는지 증명하는 PDF 보고서까지 안아서 만들어주니까 와, 이건 뭐 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 시스템인 셈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기술이 당연히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겠죠? 자, 이제 도스랩이 어떻게 비즈니스 세계로 뛰어들어서 거대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었는지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스랩의 여정은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됩니다. 메비우스 메디컬 시스템즈라는 전문 QA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됐죠. 그러다가 2018년 2월 5일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암치료 솔루션 분야의 거물인 베리안이 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 후로 도스랩은 베리안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통합되면서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쭉쭉 넓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018년에 인수될 당시에 묘비우스의 이 QA 소프트웨어는 이미 전 세계 1000곳이 넘는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베리안이 왜 이 기술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당시 베리안 종양학 시스템 사업부 사장이었던 콜린 케네디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리안은 도즈랩을 포함한 묘비우스의 시장 선도적인 QA 제품의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전념할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도즈랩이 베리안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는지 그 무게가 느껴지시죠? 자, 이제 줌 렌즈를 가장 멀리 당겨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기술이 정부기관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또 어떨 땐 꽉 막힌 현실과 딱 마주쳤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는 보훈부, 그러니까 VA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은 기술 참조 모델, 줄여서 TRM이라는 아주 깐깐한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재향 군인들을 돌보는 데 쓰이는 모든 기술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마치 관료주의의 암호 해독표 같은 건데요. VA가 기술을 평가하는 색상 코드예요. 도스랩의 운명을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흰색은 문제없는 승인, 노란색은 제약 조건부 승인. 근데 회색은 조금 더 복잡해요. 제약 조건부 승인은 맞는데 공식적인 위험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황색은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그냥 완전 사용 불가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치가 입증된 기술인데 당연히 쉽게 흰색 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BAU의 분석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용한 도구라는 이 단순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곳이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딱 보여줍니다. VA도 도스랩의 장점은 인정했어요. 성숙한 기술이다. 직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다 좋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도 발견했습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 즉 PHI를 다룰 수 있다는 점, 윈도우에서만 도와간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VA가 승인하지 않은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위험이 도스랩 프로그램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기술들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랩은 VA가 이미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던 구형 비주얼 C++ 버전을 요구했고요. 심지어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고스트 스크립트나 매트랩 컴파일러 런타임 같은 것들도 필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대규모 IT 시스템에서 정말 흔하면서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VA의 최종 판결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회색 등급이었습니다. 제약 조건부 승인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스랩을 쓰고 싶으면 써라. 대신 이 모든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위험관리 계획, 그러니까 POMM이라는 걸 제출해야만 한다는 거였죠. 그냥은 못 쓴다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아보죠. 이 소프트웨어 하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도슬랩의 여정은 모든 기술이 겪는 어떠한 보편적인 3단계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혁신의 단계입니다. 환자 안전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멋진 도구가 탄생하죠. 두 번째는 상업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거대 기업을 통해 규모가 확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구현의 단계죠. 보안, 정책, 관료주의라는 현실 세계의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도줄랍 같은 도구, 현대 의료 안전에 정말 필수적이죠. 하지만 시장에서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그게 곧바로 쉬운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의존성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요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관료적, 보안적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기술의 현실 세계는요, 이 눈부신 이점과 아주 복잡한 제약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춰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도슬랩 하나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믿고 의지하는 그 수많은 최첨단 기술들, 그 빛나는 표면 아래에는 또 어떤 회색 지대의 관료주의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숨어 있을까요?